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끝내 디폴트 CDS 감독기관 국가부도 공식 판정, 달러 아닌 루브라 지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했던 러시아의 디폴트가 드디어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CDS와 무디스가 러시아가 104년 만에 첫 국가 부도에 섰다고 지금 판정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104년 만에 첫 국가 디폴트에 빠졌다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 다우 주가 지수 선물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 끝내 디폴트 CDS 감독기관 러시아 국가부도 공식 판정입니다. 21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신용부도스와프 CDS 시장 감독기구인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 CDDC가 러시아가 최근 달러 표시 국채 2건에 대해서 루블화로 이자를 상환한 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달러와는 달러와 러시아의 루블하면 루블화 이렇게 교환이 될 때 교환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루블화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를 받게 되면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달러화로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는 지금 루블화로 갚았고 루블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러시아는 미국 정부의 금지 조치로 미국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최근 달러 국채 보유자들에게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을 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JP 모건 체이스를 통해서 달러로 이자를 송금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JP 모건 측이 미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서 6억 4,900만 달러 규모의 이자 결제를 거부를 당했죠. 그래서 루블화로 결제를 하려고 했었지만 루블화를 이것을 달러로 바꿔서 결제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냥 달러를 보내줘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CDS 시장을 감독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 CDDC는 투자자들이 달러화로 이 이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채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러시아가 2건의 달러 국채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한 데에 대해서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디폴트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동안 러시아는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러시아 내 특별 계좌에서 루블화로 결제했다라고 하면서 디폴트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혀왔지만 결국은 루블화로 결제했던 그 자체가 문제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디폴트가 선언이 된 것이죠. CDS 시장을 감독하는 신용파생결정위원회는 디폴트 판정을 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해 유예기간을 30일을 부여했습니다. 그 유예가 만료되는 지금 날짜가 중요한데 5월 4일까지도 달러로 이자를 내지 못하면 그때는 채권단이 강제로 채권 회수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 회수에 돌입하게 되면 이 채권을 가지고 물건도 빼앗을 수가 있어요. 물건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재정이 완전히 거덜나든지 아니면 지금 물건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주식보다 먼저 있는 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파산하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채권은 채권의 관리자들이 이것을 물건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강제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주식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게 되면 볼셰비키 혁명 이듬해인 1918년 이후 처음으로 대외 채무에 대한 디폴트가 선언이 되는 것이죠. CDS가 채권이 부도나면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성격의 파생 상품으로 부도 위험성이 점점 커지면서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폴트의 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파산이 완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달 즉 5월 4일까지 러시아가 달러화로 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신용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CDS 투자자는 손실액을 지급받게 되죠. 뉴욕 증시와 JP 모건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CDS는 약 45억 달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러시아 금융
분야를 제재한 이후 러시아 국제 CDS 프리미엄이 수직 상승을 했죠. ICE 데이터 서비스의 러시아 국제 CDS 프리미엄 자료에 따르면 관련 가격에 반영된 디폴트 가능성은 9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은 93%, 거의 100%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는 지난 2월 초의 5%, 2월 초라는 것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기 전이에요. 쳐들어가기 전에는 디폴트의 가능성이 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2월 초와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디폴트의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침공 이후인 3월 초, 침공은 2월 말에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 침공이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40%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디폴트 가능성이 100%에 육박한 93%가 되는 것이죠.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구글이 가짜뉴스를 방치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법원이 구글에 벌금 400만 루블, 한국 돈으로 약 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타스 통신을 인용해 21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이 우크라이나 극우단체가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가짜뉴스 동영상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구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한 것이죠. 이 부과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계속적으로 끌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죠. 앞서서 러시아의 통신정보기술 그리고 미디어 감독청인 로스컴 나드조르는 구글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서 검찰의 콘텐츠 삭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구글에 법 위반 혐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러시아군 활동에 허위 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서 최고 15년형을 처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을 한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디폴트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고 현재 그 가능성이 93%. 원래는 지난달에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지만 이것은 지금 한 달이 또 넘어갔고 지금 현재 이 상황만 본다 하면 러시아의 디폴트는 거의 공식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이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뉴욕 증시나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지금 요동을 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